세상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어떠한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으로 10개 정도의 작품이 판매되면서 그것과 동시에 예술을 즐기는 관객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되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대미술가로 작품 활동하고 있는 화가 8AM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이징 선이라는 활동명으로 지금 NFT 아트를 하고 있는 김일동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피지컬 페인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저는 주로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작품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하고 싶은 얘기도 물론 있고 혹은 주변 이웃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팝컬처에서 비롯된 영감들을 좀 차용 미술로 풀어내고 있는 그런 아트웍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팝아트적이고 조금 대중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애니메이션과 모션을 넣어서 대중들에게 좀 친숙하게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코엑스에서 NFT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거기서 또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또 여기 가까운 합정동에 있는 리서울 갤러리에서 판화전을 가졌어요. 삼청동에서 미쳤습니까 휴먼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했었는데요. 바빠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좀 인터넷 밈을 활용해서 일부러 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NFT 아트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 위에 아트워크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트워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 소유권에 대한 정보나 아트워크에 대한 정보들이 다 암호화가 돼요. 복제나 혹은 이제 위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발행되는 아트워크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실제 작품은 실물 작품은 탄생과 동시에 원본이라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존재하게 되니까. 하지만 웹상에서는 그동안 어떤 복제 같은 요소 때문에 원본을 증빙할 수 없었어요. 근데 NFT가 나옴으로 인해서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에서도 원본이 인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탄생한 아트가 NFT 아트입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작품을 시작한 지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원래 이제 기존 미술 시장에서 화가로 10년여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디지털을 활용해서 파인아트를 했어요. 출력을 했고 미디어 상태로 전시를 했는데 디지털 아트웍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작년 봄에 NFT 아트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아트웍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팬데믹이 갑자기 이제 오게 되면서 제가 진행하기로 했던 프로젝트나 그 전시회가 취소가 되는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겪었어요. 이제 NFT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웹상의 원본을 증빙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게 돼서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작가님들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피지컬 아트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뭔가 재밌는 것, 단순히 그냥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야기거리 있으면은 NFT로 풀어내면 재밌겠다. 큰 영감으로 다가와서 NFT 아트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판화는 수수회화 쪽이죠. 저는 디지털 지금 NFT 씬이 오기 전부터 회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회화 작품들과 또 지금 NFT 작품 모두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아트에서 등장하던 그런 단순한 세포들 혹은 이제 배경에 있던 것들을 또 다른 세계관으로 확장해서 아트워크 컬렉션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NFT 혹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나 감상들을 아트워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다 본질이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작가의 생각이나 고유성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치를 하고요. 피지컬 아트는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이제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작품 구상부터 단지 지금은 NFT라는 기술로 웹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좀 더 확장됐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 모든 걸 과정을 대부분을 생략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갤러리나 미술관이라는 공간적 한정이 있었는데 디지털에서는 마케팅부터 뭐 판매까지도 다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NFT가 되면서 디지털 상에서 누구든지 모두가 작품을 발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 거죠. 일단은 새로운 창구가 하나 더 생긴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NFT라는 기술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또 즐기고 발매하게 됨으로써 시장 자체가 커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NFT라는 기술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다가온 것은 진정한 소셜 아트의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켓이 너무 많아졌고 태어났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고 단순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작품이 좀 소비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NFT 아티스트는 누구나 다 될 수 있고요. NFT라는 건 사실 기술일 뿐이에요.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좀 분명해야 되고 창작자 자신이 이걸 발행했을 때 더 효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 고유성과 특별성입니다. 작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작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나의 이 창작 세계를 넓히고 작품을 아카이빙한다 라는 개념으로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FT 아트를 구매한다는 것은요, 실물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소유권을 구매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판매를 하면서 문의는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저작권도 같이 오는 거냐. 저작권을 구매하게 되면 작품 전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소유권을 구매한다는 것은 이 작품을 제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다만 이제 인저권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전시하시는 건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NFT 아트 씬에서 이렇게 보통 거래가 되는 건 소유권에 대한 거래인데 근데 또 요즘 예외적으로 저작권까지 함께 넘겨주는 NFT 작품들도 많이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13년 전에 제 그림 중에 달마가 있거든요. 달마를 그때도 디지털로 작업을 했어요.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때 이제 블로그 검색을 하면서 미술관에 섭외가 됐어요. 큐레이터들에게. 저도 첫 번째 컬렉션을 오픈시에 민팅을 하게 됐고 그 전까지는 이제 판매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가 제가 처음으로 좀 우연히 판매가 연달아 10개 정도의 작품이 판매되면서 지금 또 13년이 지난 지금 이 똑같은 달마를 조금 디지털 달마를 모션을 줘서 오픈시라는 플랫폼에 올려놨는데 또 이걸 누군가가 구매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이게 되네?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컬렉터가 확장된 거죠. 네, 아쉬움이 남지만 이걸 또 안 하면 아쉬움이 남겠지만 시도하면은 아쉬울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게 작가들이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미술씬에서 NFT가 등장한다니까 이 신기술의 어떤 혜택을 함께 또 누려보고 또 여기서 작품을 전시하고자 많은 활동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NFT가 완전히 정립된 컬렉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둘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스스로 제작을 해야지 자기의 아트웍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낼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걸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미지만 제공하고 업체 측에서 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작품이 판매가 돼도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들이 거치고 나면 작가와 컬렉터 그리고 또 모든 관객들 모두가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3인행필 유아사원이라는 좀 걷다가 만난 3명 중에 1명은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이라고 항상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각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 게으를 때도 있고 엄청 바쁠 때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구나를 느끼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작가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예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물질적인 세상에서는, 실제 세상에서는 도구나 가치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진정으로 감동을 받고 자기가 이제 감회를 받은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그렇게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전에는 막연하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했다라는 것이 되게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면 저는 저한테는 아무래도 그게 영감이죠. 이것을 제 손끝에서 표현해낼 때 그때 너무 기쁘고 또 설레요. 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작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경제적인 것도 생각할 때가 됐거든요. 지금은 솔드아웃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제 가슴을 뛰게 만들고 막 설레게 만들고 있어요. NFT는 도구일 뿐이다. 이 도구인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마치 이것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 생각하는 오해들도 생기거든요. NFT 아트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해요. 이 도구의 기능보다 그 콘텐츠의 본질, 그 자산의 본질의 가치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자 했을 때 한다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창작자로서 계속 창작을 하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11월에 이제 그룹전이 있는데 그 그룹전을 위한 작품을 잘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내년 2023년에 해외에서 개인전 초대를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영감이야 작품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이제 만드는 거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관객들과 할 수 있는 저변이 필요하잖아요.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거의 컬렉터 분들께도 더 좋은 활동,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는 게 가장 큰 계획이고요. 이 커뮤니티가 기반이 되는 창작 활동을 하고 싶어요. 세계를 무대로 좀 작품 활동을 해서 좀 다양하게 좋은 활동 보여드릴 수 있는 큰 아티스트가 되는 게 꿈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는 이것은 지금 조금 빨리 받아들인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NFT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스킬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작품의 본질 그리고 콘텐츠의 본질에 치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일반적인 삶과 다르지 않나.